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입니다. 저는 전략위원으로 활동하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핵질서가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고 핵세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위험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고 험상궂은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나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핵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냉전이라는 말씀도 드려야 되고, 또 핵세계의 안정성, 핵안정성이라는 말씀도 드려야 되고, 또 핵군비통제라는 말씀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냉전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 세력에 도전하면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신냉전이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 핵무기 경쟁을 놓고 조그만한 신냉전, 또 다른 신냉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군사 관계가 냉전 시절처럼 다시 한번 대결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신냉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핵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에 핵을 가진 나라가 9개가 있고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나라들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사태들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런 걸 안정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안정성이 유지되는 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흔들린다는 얘기이고요. 핵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핵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라들이 모여서 핵무기를 줄이는 핵군축 협상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상호 간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찰하는 상호 사찰 제도에 합의하기도 하고, 이런 제반 조치들을 우리가 핵군비 통제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런 핵군비 통제 체제가 상당히 와해되고 있다. 이게 저희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핵심 부분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죠. 2015년에 이란 핵 문제를 타결하는 이란 핵 합의가 이루어졌죠.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이란 이렇게 참여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죠. 명시적으로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취지하에 이란의 핵 활동을 이렇게 저렇게 제약하는 내용들에 합의를 한 것인데요. 그 안에 시한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한이 지나면 그 제약이 풀리는 이런 조항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에서 탈퇴를 해서 사실 와해됐고, 지금은 이란과 미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이란이 다시 미사일을 쏘고 핵 활동을 강화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중거리 핵 폐기 조약이 폐기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거리 핵 폐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1988년에 미국과 구소련이 합의를 해서 유럽에 배치되어 있던 지상 발사 중거리 핵미사일들을 다 폐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 양국이 배치한 2692기의 중거리 핵 미사일들이 다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핵군비 통제에서 역사에서 획기적인 성과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이 이 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가 이 조약 위배에 해당하는 무기들, 핵 미사일들을 야금야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이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제약 없이 계속 핵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미국만 준수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이 조약을 파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 스타트, 신전략 핵 감축 조약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도 양국이 합쳐서 약 15,000개 정도의 핵 탄두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전략 핵무기죠. 덩치가 크고 타켓을 하는 대상이 넓고 반드시 군사 지역만 타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핵은 소위 사이즈가 큰 전략 핵무기들을 각국이 1,550개씩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자. 이게 바로 뉴 스타트 조약의 핵심 내용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 전략 핵무기의 급증을 막아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소위 전략 핵무기 감축 조약들이 시리즈별로 쭉 이어오면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그 다음 후속 조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아무런
후속 조약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지금까지 핵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해오는 데 크게 기여했던 핵군비 통제 체제들이 하나씩 둘씩 붕괴하는 조짐.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미국이 지금 오픈 스카이스 조약, 영공 개방 조약에서 탈퇴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스카이스 트리티, 영공 개방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에 발효된 것인데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로 인한 충돌, 오해로 인한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들여다보는 것을 허용하자. 상대국의 정찰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와서 감시 정찰하는 것을 상호간 허용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많아서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워싱턴에서 솔솔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란이 새로운 핵 경쟁국으로 후보국으로 부상을 했고 북한은 이미 이 핵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세계 9번째 핵 보유국이 되었고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를 만드는 공장은 가동되고 있고 각종 투발 수단들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 발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핵세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극초음속 무기 경쟁이 더욱더 이 핵세계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가 어떤 것이냐. 극초음속 무기는요. 초음속 무기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초음속은 슈퍼조닉이고요. 극초음속은 하이퍼 슈퍼조닉 웨펀이 되겠죠. 이 극초음속 핵병기들을 여러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핵세계가 얼마나 더 위험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걱정인 것입니다. 우선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통상 이 탄도미사일은 이 추력과 발사 각도에 따라서 하늘로 쏘아 올려졌다가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하는 그런 미사일이죠. 이런 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고 덩치가 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비해서 순항미사일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즉 자유낙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되는 항로에 따라서 비행기처럼 지형에 따라 날아다니면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순항미사일. 이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늦죠.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니까요. 그 대신 유도를 통해서 타켓을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또 사이즈는 작고 폭발 위력은 통상 작지만 정확성 때문에 위력을 가지는 이런 미사일인데 통상 탄도미사일은 음속 몇 배, 5배, 10배 이렇게 날아갑니다.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것들은 그런 속도를 냅니다. 순항미사일은 음속보다 더 많이 빠르게 가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극초음속 무기가 등장하면서 탄도미사일 속도가 음속 20배 이렇게 빨라지고 순항미사일도 음속 5배 이렇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극초음속으로 날아가게 하는 무기의 추진 체계는 어떤 것이냐? 제가 뭐 기술자가 아니어서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통상 터보 제트 엔진을 달고 다니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항공기들입니다. 제트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순항 미사일에 이런 엔진들을 달고 미사일이 이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면서 목표를 향해 날아갔지만 이제는 여기에 이런 엔진을 달지 않고 램제트 엔진이라는 역시 날개를 달고 공기역학적으로 비행을 하지만 훨씬 더 빠른 추진력을 내는 이런 엔진을 지금 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엔진을 사용하는 순항미사일은 종래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타입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글라이더입니다. 이 글라이더는 추진 엔진을 스스로 장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로켓 본체나 미사일 본체로 운반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서 분리가 되어서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속도가 극초음속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무기들의 핵을 탑재해서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극초음속 무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게 자유낙하하는 그런 폭탄이 아니라 공기역학적으로 날아다니는 무기이기 때문에 방어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격 미사일 시스템으로 요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기 시작하면 이 무기를 막아내는 새로운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뜨거운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그 방어망을 돌파하는 새로운 더 무서운 미사일이 또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핵 분야에 있어서 이 무기 경쟁이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각국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상황을 좀 보면요, 선두주자는 러시아 같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이후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는 데 굉장히 열중을 해왔고, 특히 핵 분야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핵 군사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2018년 3월 1일 국정연설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야심찬 내용을 밝혔죠. 이런 무기들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전 세계에 공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었느냐 하면요, 핵 추진, 핵 탑재, 대륙간 어뢰, 상당히 생소한 얘기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어뢰에 핵 추진 엔진을 달고 가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무한대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앞에 핵탄두를 장착을 하게 되면 세계 어느 곳까지도 가서 때릴 수 있는 공포의 수중 어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핵 추진 순항 미사일, 순항 미사일에 핵 추진을 달게 되면 사정거리가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차세대 대륙간 탄도탄,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했고, 특히 서방의 눈길을 끈 것이 킨잘 순항 미사일과 아방가드 미사일이었습니다. 킨잘 미사일은 이미 2017년부터 사실상 러시아 군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순항 미사일인데도 음속 5배의 속도를 내는, 방어 자체가 어렵죠. 그다음에 아방가드 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를 이용한 탄두를 달고 있는데, 이게 뭐 통계적으로는 음속 20배라고 하는데, 사실상 작년에 이 아방가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최대 속도가 음속 27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은 이 아방가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기염을 토했죠. 이 러시아에 못지않게 열성을 보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극초음속 활공체 연구를 쭉 해왔고요. 그랬다가 작년에는 싱콩이라고 하는 이 극초음속 활공체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동풍 17이라고 하는 미사일, 이 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공체 탄두를 달고 있다. 이 미사일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작년 10월 1일 건국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국민들 앞에 선을 보였습니다. 이미 극초음속 무기가 실전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함정, 우주 개발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겠다 해서 피나는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본도 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2033년까지 음속 5배의 순항미사일, 특히 항공모함을 잡는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2033년까지는 좀 더 향상된 제2단계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만들겠다, 이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중국 항공모함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중국 항공모함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인도 같은 나라는 이미 2017년부터 이 음속 7배가 되는 순항미사일을 운용하고 있고요. 독일,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지금 각각 이 초음속 무기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런 나라들도 이런 무기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최근에 자극을 받아서 발동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 극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미국은 조금 느긋하게 있다가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에게 선수를 빼앗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2028년까지 육군, 해군, 공군들이 사용할 각각 이 극초음속 무기들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분야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NPR, 즉 핵태세 검토서, 이것은 미국의 핵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지침서입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방을 했고 2019년 작년에 발표한 MDR Missile Defense Review 미사일 방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지침서입니다. 여기에는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극초음속 공격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방어체계도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별개로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하는 새로운 방어체계를 개발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여기에 뛰어들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고삐를 늦춰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군비 경쟁이 불붙고 핵세계는 더욱더 위험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는 무관한 문제일까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다가오고 있거나 곧 다가올 미래 위협이죠.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스커드, 무스탄 다 러시아에서 온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 극초음속 무기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넘어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우리도 이런 무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북한은 이 말고도 이미 다양한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죠. 작년에 선보인 신종 5종 셰트, 대구경 방사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리고 변칙 기동을 하면서 방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각종 미사일을 선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 극초음속 공격무기 기술까지 가져온다면 한반도는 한층 더 위험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평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 국가가, 우리 군이 이런 다가오는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줄이고 있고 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열심히 추진했던 한국형 삼축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그 재래식 삼축체제, 이 삼축체제가 지금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와서 흐지부지 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예 킬체인, 또 대량 응징 보복 이런 용어조차 군에서 다 사라진 상태죠. 대한민국이 아무도 쳐들어올 나라가 없는 저 남태평양에 홀로 떠 있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 화해협력을 모셔가는 중에도 확고한 안보를 지킨다는 소위 정론을 유지해야 하고 또 오늘 제가 소개드린 이 위험해지는 핵세계 그리고 더 치열해지는 무기 경쟁, 특히 극초음속 무기 경쟁 이런 것들이 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자세로 전략적 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국가 생존을 위해서 장단기 모든 생각들을 품고 여기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전략가들도 대단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